양도 가능 신용장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도 가능이란 일반적인 우리 신용장에서 말 그대로 제3자, 우리 셀러하고 바이어 사이에서 계약을 체결하는데, 우리가 셀러가 바이어가 LC를 오픈했겠죠. 이 셀러가 제3자에게 예를 들어서 S-라고 합시다. 이 사람에게 양도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양도를 못하게 합니다. 자, 왜냐하면 이 셀러와 바이어 관계에서 우리 둘이서 샘플을 주고받고 우리 둘이가 뭐 했습니까? 물건을 주기로 우리가 품질도 체크하고 합의를 본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 만약 다른 사람인데 내가 양도를 해버린다면은, 만약에 양도해버린다면 셀러가 이 바이어를 잃어버리겠죠. 그러면 또 새로운 바이어를 또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의 우리 일반 신용장에서는 계약에는 양도 금지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양도가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보통 그게 이렇게 지급 신용장이든 인수 신용 매입이나 관계없이 양도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는 주로 그 양도가 되는 트랜스퍼러블이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일반 신용장에는 양도 불능이다 보니까 이 트랜스퍼러블이라는 말이 없으면 양도를 못 합니다. 그럼 언제 주로 양도를 하느냐 보니까 예를 들어서 무역업을 할 수 없는 그런 경우, 예를 들었어요. 우리가 자유국가이죠. 우리가 자유경제주의 살다 보니까 우리 민법상 만 18세, 19세 이상의 성인이 되면은 내 명의로 얼마든지 무역회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부 공산국가에서는 이렇게 무역업이 이렇게 허가를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럴 경우에 만약에 어찌됩니까? 이 구매자가 이렇게 이제 판매자가 예를 들어서 판매자가 바이에게 물건을 공급을 해야 되는데, 여기 판매자가 중국이라고 칩시다. 내가 이렇게 구매자인 한국 업체하고 구매 계약을 했는데 내가 만들 수는 있어도 생산은 가능하지만 수출이 안 된다 칩시다. 그럼 누군가요? 제3자 무역 허가받은 사람에게 이 사람에게 LC를 양도해서 누구에게? B에게 수출하도록 이렇게 말이 되겠죠. 이럴 경우에 양도 가능이라 주로 많이 씁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쿼터를 보유하고 올 때, 쿼터가 있어야만, 예를 들어서, 우리 이렇게 봅시다. 이렇게, 여기에 이제, 우리가 알래스카에죠? 소련의, 러시아의 알래스카 지역이라고 봅시다. 여기에서 고기가 좀 생선이 난다죠? 이것을 우리가 마음대로 입으로를 주고 들어갈 수는 없죠.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쿼터를 배정받은 사람, 그 뭡니까? 여기에 연간 만약에 10만 톤이 내가 고기가 나는데 5만 톤을 잡을 것을 허용해 줬다면 각 회사 같은 회사는 5천 톤, 어떤 회사는 1만 톤 이렇게 할당을 받았겠죠. 이렇게 할당을 받은 범위 내에서 내가 쿼터를 가지고 고기를 잡는데, 그런데 내가 여기 할당을 안 받은 회사가 갑작스럽게 이 수출 주문을 받았습니다. 뭐라고요? 한 5천 톤 정도를 우리가 추가로 판매해달라고. 그러면 어찌 될까요? 이 1만 톤을 가진 사람에게 예를 들어서 한도가 있다면 5천 톤을 이렇게 얻어와야겠죠. 이럴 경우에 쿼타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1만 톤을 가지고 있는 여유 가진 사람에게 신용세 양도해주고 5천 톤을 가져오는 거죠. 그럼 다음 해는 내가 5천 톤의 쿼타를 얻어지는 거죠. 이런 경우에 또는 어찌 됩니까? 우리가 특수부품을 구매했을 경우에 이럴 경우에는 이 신용장을 가지고 다시 신용장 오픈해서 오더를 해야 되는데, 그럴 때는 좀 번거롭고 시간이 걸리니까 그 중에 일부를 내가 전체가 100이면 일부를 양도해서 물건을 구매하게끔 해주는 그런 조건들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니까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안 됐죠. 이런 경우들을 말합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도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이 인코턴즈와 그리고 우리 결제 조건의 특히 신용장에 관해서는 굉장히 많은 시간들을 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실무자 강의는 짧게 그리고 요약을 핵심에서 우리가 기본 흐름을 전체로 보다 보니까 좀 더 상세한 그런 깊이 있는 이야기를 다루지 못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일람불 신용장이다, 기한부 신용장이다 한번 우리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볼까요? 어떻게 될까요? 셀러가 바이어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자기의 거래은행에, 이 개설은행이 바이어 거래은행이죠. 내가 이 사람에게 선적 서류를 주는 거죠. 이럴 때 이 선적 서류를 줘서 다시 이 은행이 받아서
아이에게 선택서를 줍니다. 돈 주세요. 서류 드릴 테니까 돈 주세요라고 서류하고 바로 대금을 교환하겠죠. 그죠? 대금을. 이러면 어찌입니까? 서류 주니까 돈 주죠. 그럼 바로 교환하는 것을 일람벌이 그러죠. 이걸 사이트 LC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당장 서류도 돈을 주는 게 아니라 30일 있다가 드릴게요. 이런 데서 이렇게 외상일 설정했다 칩시다. 그러면 뭡니까? 30일이라는 기한을 하는 거죠. 이럴 경우에 주로 기한부 신용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우리 돌아가셨어요. 자, 앞에 잠깐 보시면요. 다시 상환 청구 가능 신용장 소구 가능이다. 그리고 상환 청구 불능이다 소리 했는데 상환 청구가 뭘까요? 자, 상환 청구를 with recourse가 있다. 그 다음에 without recourse다. 이런 말을 쓰는데 우리가 앞에서 다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상환 청구라는 게 내가 수출상이 자 봅시다. 우리 거래 은행에 매입은행에다가 서류를 건네줬어요. 주면서 서류 드릴 테니까 혹시 우리가 아직까지 개설행위 돈이 안 왔잖아요. 그런데 당신 돈을 좀 줄 수 있습니까? 라고 대금을 줄 수 있나요? 라고 내고를 했죠. 매입 요청을 했죠. 이럴 때 내가 이걸 뭐랬죠? 선내고라 그랬습니다. 근데 선내고를 했는데 이 개설은행이 이 서류를 주고 봤더니 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찌 됩니까? 이 은행이 내가 돈 줄 업무가 없죠. 그래서 돈을 도로 주세요라고 배들어간 데 있죠. 이걸 뭐랬습니까? 소고권이 있다고 우리가 매입신용장에 했잖아요. 이렇게 내가 돈을 다시 받아갈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그런 신용장을 뭐랍니까? 상환 청구다. 소구 가능이다. 돈 주세요라는 거 상환 청구다. 그래서 초급해서 내 권한을 구한다. 소구 가능이다. 어떤 겁니까? 주로 우리가 여기서 나누는 것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어떤 걸까요? 매입 신용장이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소구 가능 신용장 유일하게 매입 신용장밖에 없습니다. 그죠? 왜? 개설은행이 준 돈이 아니고 누가요? 매입은행이 자기 돈 줬으니까 도로 받아가는 거죠. 그럼 상환 청구 불능은 어찌 됩니까? 우리가 지금 앞으로 배울 게 지급 1초가 남았죠. 이 신용장은 한번 돈을 주면은 어찌 됩니까? 내가 빼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급 신용장과 인수 신용장은 상환 청구 불능 신용장입니다. 자, 그건 좀 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급 신용장에서. 자, 그리고 원 신용장과 내국 신용장이 있는데요. 이 뒤에서 우리 내국 신용장을 조금 더 다루겠지만 원 신용장과 내국 신용장은 뭔가 잠깐만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신용장을 내가 LC를 이렇게 받았죠. 자, LC가 어디 있습니까? LC가 바이가 개설해서 통신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그럼 LC가 있습니까? 이 신용장이 원래 원 LC다 이 말이죠. 그럼 이게 뭐랍니까? 이게 원 신용장입니다. 원 LC다 이 말이죠. 이걸 가지고 다시 말해서 이걸 가지고 내가 뭘 해야 될까요? 이걸 가지고 자 한번 다시 다른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요것이 뭐냐면은 요것이 우리가 기업은행이다, 그죠? 그리고 요게 시티은행 LHG입니다. 요게 매도인이고 요게 매수인이다 봅시다. 그럼 매수인이 우리 매도인과 계약을 체결하니까 LC를 오픈했다죠. 개설 요청하고 이 그림은 아닙니다만은 이렇게 중간에 스위프트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LC를 통지해 왔습니다. 그래서 LC를 내가 받았죠. 도착했다고 받았습니다. 자, 이럴 때 이 LC를 가지고 내가 받았잖아요. 매도인이. 이걸 가지고 LC 가지고 돈이 나오는 건 아니죠. 그러면 뭐랬습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이 LC를 가지고 뭐 하죠? 무역금융을 일으킨다 했죠. 무역금융을. 기억나십니까? 그 무역금융 처지입니까? 내가 만약에 제조업체라면은 원부자재를 구매를 합니다. 돈 좀 빌려주세요, 은행님. 그리고 생산자금 빌려주세요, 그래야죠. 첫 번째, 만약에 우리 무역업체라면 완제품 구매 자금 빌려주세요, 라고 했죠. 마찬가지로 이런 돈을 만약에 빌린다고 전제합시다. 그럼 원부자재 돈을 빌리면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돈을 가지고 누구인데요? 제3의 매도인, 다시 말해서 두 번째 매도인이죠. 우리가 세컨드 베니핏이라고 합니다. 매도인 다시라 부를까요? 이 사람에게 뭘 가져와야 됩니까? 원부자재를 가져와야 되겠죠. 이해 가세요? 내가 단지 돈을 빌려서 현금으로 주든 뭘 주든 간에 주겠죠. 그런데 우리는 주로 이럴 경우에 현금 거래를 잘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고요? 이런 이야기는 뒤에서 내국신용을 다시 말씀드릴게요. 왜요? 현금 거래는 뭐합니까? 부가세를 발행해야 되죠. 그죠? 세금 계산을. 그럼 나중에 수출하고 나면은 부가세는 뭐라 했습니까? 내국 소비세죠.
그래서 수출하면 다시 환금 요청합니다.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주로 현금 거래를 잘 안 하는 편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사람에게 돈을 주는 게 두 가지가 있단 말이죠. 첫 번째, 매도인 다시 말해서 세컨드 베니피시리가 물건 공급자가 다시 말해서 원무자재 공급자가 원 수출자 보고 당신 뭐 받았는데 LC 받았어요. 그럼 나도 LC 하나 끊어줄래요? 그렇죠. 근데 이 LC가 될 수가 없죠. 이게 원래 LC죠. 이게 원래 LC죠. 이 LC를 근거로 재발행하는 걸 뭐란다? 요거 새끼친 데서 이거는 뭡니까? 우리가 베이비 LC다, 이건 마들 LC다 소리도 하지만은 실제로 국내에서 내가 이렇게 물건을 받으면은 이걸 뭐랍니까? 요 LC를 가지고 다시 LC를 개설했다서 이거 뭡니까? 로컬 LC다라고 부릅니다. 요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국내 내국 신용장이라거든요. 요렇게 LC를 줄 수도 있는데, 자, LC를 개설하는 게 앞에서 우리 누누이 말씀드린 게 LC 할 때는 매수인이 LC를 오픈하다는 데서 무조건 개설을 해주는 게 아니죠. 이런 말씀 드렸죠. 내가 신용카드를 발급해달라고 은행에 요청한 데서 무조건 해주는 건 아니죠. 왜요? 내가 뭔가 신용카드를 결제할 수 있는 어떤 자금의 여력이 있는 거 확인해야 되죠. 그러면 재직증명서나 재산세에 뭐 납부증명서라든지 있어야 되겠죠. 납부증명서가. 그래서 항상 LC는 담보라는 걸 잡는다 했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LC도 그냥 내고 할 때는 뭡니까? 이 개설은행이 신용도가 좀 좋고 매도인이 신용 좋으면은 이거 자체로서는 담보에 가라겠지만 그게 아니고 또 하나의 이걸 가지고 아직 돈도 안 받았잖아요. 그죠? 안 받았는데 이걸 가지고 뭔가를 LC를 오픈한다면 어찌 됩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도 담보를 요구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면 내가 그런 여력이 없습니다. LC를 못 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또 다른 거 쓰는 방법이 뭐라 한다고요? 여기다 내가 수출 물품을 원부자재 수출하기 위해서 원부자재를 구매했습니다. 그래서 구매 확인서를 발급해 줄 수도 있습니다. 구매 확인서를. 요렇게. 그래서 결국 내가 원수출자가 수출자에게 원부자재를 또는 물품을 구매하는 사람에게 이제 로컬 LC를 또는 구매 항시를 발급받을 때 이렇게도 해서 국내에서 주고받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돈은 내가 현금을 줍니까가 아니라 이런 무역금융 범위 내에서 일으키기도 하고요. 담보가 부족하다면 또 어찌입니까? 돈을 줄 때도 무역금융 범위 내에서 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구매 항시는 이와 관계없이 이 매도인이 별도로 내가 돈을 주는 거고 LC는 어찌 됩니까? 이게 만약에 100원이에요. 그러면 로컬 LC 50원 끊었습니다. 그럼 내가 100원을 다 결제받고 50원을 주는 게 아니라 50원 빼놓고 50원을 줍니다. 왜? LC를 열었으니까요. 그죠? 이 은행이죠. 그럼 이럴 경우에 그 은행이 어디다 한다고요? 만약에 여기 뭡니까? 하나은행이다. 그럼 하나은행에서 이렇게 LC가 갔거든요. 물건 공부한 사람에게. 그럼 이 사람에게 우리가 로컬 LC를 거쳐주니까 50원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 50원을 빼놓고 나는 50원만 받아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구매하기 시는 그게 아니라 100원 다 받고 내가 알아서 돈을 주는 겁니다. 자, 이런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뒤에서 우리가 또 조금 더 깊이 다루겠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 실제로 바이에게 주고받은 이 신용장이 말이죠. 이게 원신용장이고 이거를 그죠? 견질로 새로 내가 신용장을 여는 것을 우리가 뭐라 했습니까? 이것은 내국 신용장이다, 로컬 LC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사람이 신용장 받은 것은 이것이 뭐죠?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말 그대로 원신용장이죠. 자, 그래서 다시 보시니까 원신용장, 마스터 LC다, 오리지널 LC다 이건 다 어려운 게 아니고요. 원래 바이어가 보내온 신용장입니다. 이걸 가지고 다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부자재를 구매하고 또는 완제품을 구매할 때 돈을 주기보다 신용장을 또 끊어주는 거죠. 뭐를 견질로? 이 마스터 LC다, 원신용장을 견질로. 그거는 뭐랍니까? 로컬 LC다, 원래 신용장에서 하나 새로 만들었다 해서 세컨더리 LC다. 이런 소리를 한다 그랬죠. 근데 꼭 우리가 국내에서만 내국식 일어납니까? 국내에서 일어날 때는 로컬이란 말을 쓰지만 해외에서 일어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원부자재가 국산이 아니라 저기 다른 나라에서 가져와야 된다. 그러면 이 LC를 근거로 외국에다가 끊어줘요. 그럴 때는 뭡니까? 내국 신용장이라는 말을 안 쓰고 현지 신용장 또는 서버 LC 또는 백투백 LC라는 말도 쓴다는 것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잠깐 쉬었다가 일남 직업 신용장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시겠습니다.